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밖이 영하 30도인데 반팔 차림, 노르웨이에 한국식 온돌이 깔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가지 극명한 장면이 대비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눈보라가 치고 얼음으로 뒤덮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바닥에는 푹신한 러그가 깔려 있었고 사람들이 그 위에서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에 누워 독서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표정은 한없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은 이 사진에 대한 놀라움으로 폭발했습니다. 대체 저 난방 시스템이 뭐야? 보통 히터로는 저런 분위기 못 만들잖아. 한국식 온돌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면 안 되는 거야. 에너지 비용이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을 도입하고 나서 우리 병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환자들도 직원들도 모두 만족스러워합니다. 이젠 노르웨이에서 가장 따뜻한 병원이라 불러도 될 것 같네요. 온돌. 한국인인 저에게는 너무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북유럽, 특히 추운 겨울이 일상인 노르웨이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식 난방이 얼마나 효율적이길래 이런 극찬을 받는 걸까? 정말로 한국 기술이 극한의 추위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호기심을 참을 수 없던 저는 곧바로 오슬로에 사는 친구 요한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너네 병원에 온돌을 설치했다던데 인터넷에서 난리야. 그게 진짜야? 요한은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처음엔 우리도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완전 좋아하고 있어. 너 직접 와서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온돌 덕분에 병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 요한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산모병동이랑 신생아 병동에서 반응이 제일 좋아. 전에는 아기들이 밤마다 추위에 깨서 울곤 했는데 지금은 따뜻한 바닥 덕분에 아기들도 깊게 자고 부모들도 편해졌지. 진짜 그렇게 대단해? 그럼 직접 가봐야겠는데? 오슬로로 와. 병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면 넌 감탄할 거야. 그 길로 저는 노르웨이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한국에서 온돌은 당연히 편리한 기술이었지만 그 기술이 다른 나라, 특히 극한 환경을 가진 북유럽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슬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마주한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차갑게 몰아치는 눈보라였습니다. 제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고 두꺼운 패딩조차 이 추위를 완벽히 막아주지 못하는 듯했죠. 요한은 그런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서 와. 여기 노르웨이의 겨울은 한국 겨울과는 비교도 안 되지. 하지만 우리 병원에 들어가면 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기다려봐. 요한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온돌을 설치하게 된 계기와 변화된 병원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병원은 오래된 건물이었어. 난방 시설도 낡아서 늘 문제가 많았지. 바닥이 차가워서 환자들이 불편해했고 특히 겨울에는 난방비가 어마어마했거든.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이 와서 온돌 시스템을 제안했을 때 솔직히 우리 모두 반신반의했어. 바닥 난방이 정말로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거든.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고 합니다. 온돌을 설치한 후 첫 겨울이 오자 그 차이는 분명했어. 바닥이 따뜻해지니까 실내 전체가 더 쾌적해졌고 기존 난방비보다도 오히려 비용이 절감됐지. 게다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 덕분에 공기가 덜 건조해졌어. 환자들만 좋아한 게 아니라 직원들도 너무 만족스러워 하더라니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여전히 노르웨이의 전형적인 병원 모습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따뜻한 바닥에서 전해지는 포근한 열기였습니다. 추위에 얼었던 발이 따뜻해지자 마음까지 편안해졌고 실내 공기는 전혀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는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러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서 편히 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며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때?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이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이제 알겠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따뜻하고 쾌적한 공간이 북유럽에 존재할 수 있다니. 그래서 요즘 우리 직원들도 교대 시간이 끝나도 병원에 더 머물고 싶어 해. 전에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여기가 더 편하다니까. 노르웨이에서 만난 온돌은 그야말로 마법 같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술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며 저는 노르웨이 병원이 온돌을 통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온돌이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였지만 북유럽처럼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그것이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병원이 온돌을 설치하게 된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요한은 리모델링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50년이 넘은 건물이야. 난방 시스템도 그만큼 오래돼서 겨울마다 난방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지.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건 물론이고 히터를 틀어도 바닥은 늘 차가워서 환자들이 불편해했어. 특히 산모병동과 신생아병동에서는 추위를 더 많이 느껴서 밤에 잠을 설치는 환자들이 많았지.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 익숙했던 온돌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적합한 기술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온돌 설치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리모델링 당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난방 시스템을 찾다가 한국의 온돌 기술을 접했어.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했지. 온돌은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방 전체를 천천히 덮이는 방식이라고.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 여기 같은 추운 나라에서 바닥만 따뜻하게 해서 충분히 데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 하지만 온돌을 설치한 첫 겨울 모든 의구심은 사라졌습니다. 병원 전체가 더 따뜻하고 쾌적해졌으며 난방비도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요한은 환자들과 직원들이 처음 온돌을 경험했을 때의 반응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지자마자 다들 놀랐어. 가장 먼저 변화가 느껴진 곳은 산모병동이었지. 전에는 산모들이 추워서 밤마다 잠을 설치곤 했거든. 그런데 온돌이 깔리고 나니 아기들도 깊이 잠들고 산모들도 편안하게 쉴 수 있었어. 그는 이어서 신생아 병동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 엄마가 아기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밤새 울지 않고 잤다고 하더라. 아기가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껴서 안정감을 얻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뿌듯했어. 병원에 도착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요한의 이야기가 과장이 아님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밖의 혹독한 추위와 달리 병원 내부는 따뜻함과 포근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바닥을 밟는 순간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히터가 제공하는 급작스러운 더움이 아니라 천천히 발끝부터 전해지는 온기였죠. 병원 로비에는 부모와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러그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따뜻한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국의 온돌방에서 가족들이 도란도란 모여있는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요한은 웃으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때? 이게 온돌의 힘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 특히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병원이 더 이상 딱딱하고 차가운 공간이 아니라고 말해. 그 말이 얼마나 기분 좋던지. 특히 공기가 전혀 건조하지 않다는 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존의 히터 난방은 공기를 심하게 건조시켜 피부와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온돌은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열로 공기를 따뜻하게 유지하면서도 쾌적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방비가 더 나올 거라 걱정했었어.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지. 기존의 히터나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강제로 데우느라 전력 소모가 많았는데 온돌은 낮은 온도로도 충분히 방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었거든. 지금은 오히려 난방비가 줄었어. 요한은 병원을 안내하며 온돌이 가져온 변화들을 보여줬습니다. 신생아 병동에서는 부모들이 따뜻한 바닥 덕분에 아이들을 더 편안하게 돌보고 있었고 산모병동에서는 환자들이 밤에 숙면을 취한 덕분에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은 특히 밤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온돌로 인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에는 밤 근무를 하면 병원이 춥다고 불평하는 직원들이 많았어. 그런데 온돌이 깔리고 나니까 앉아서 기록을 하거나 환자를 돌볼 때 훨씬 더 편안하다고 하더라고. 교대 시간이 끝나도 병원에 더 있고 싶어질 정도라니까. 병원은 이제 단순히 환자들을 치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런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어. 한국의 온돌 기술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바꿀 줄은 몰랐지. 이제는 다른 병원에서도 우리 병원을 모델로 삼아 온돌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 한국 기술 덕분에 노르웨이 병원 문화도 바뀌게 된 거야. 온돌로 변화된 병원은
단순한 난방 시설의 개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안락함을 선사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르웨이 병원에서 온도를 경험하며 이 기술의 놀라운 장점을 직접 느끼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온돌은 병원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며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듯 했지만 기술 도입 초기에는 적응 과정에서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온돌이 단순히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둘러보던 중 온돌이 깔린 신생아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아기들은 푹 잠들어 있었고 부모들은 그 옆에서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산모는 저를 보며 아기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온돌 덕분에 저도 회복이 빠른 것 같아요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온돌이 이곳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간호사가 급하게 저를 부르며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일부 병실의 온도가 너무 높아져 환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온돌에 문제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죠. 실제로 문제의 병실로 가보니 환자들이 바닥이 너무 뜨겁다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산모 병동의 한 보호자는 불만을 드러내며 온돌이 좋다고 하더니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곧바로 기술팀과 확인에 나섰습니다. 요한은 온돌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야. 아마 기존 히터 시스템과 병행하면서 온도 조절이 잘못된 거겠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 산모는 아기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저도 제대로 누울 수가 없었어요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의 온돌 기술이 이곳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기술팀이 문제를 조사한 결과 온돌 시스템 자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기존 히터와의 온도 조절이 문제였습니다. 두 시스템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일부 병실에서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이었죠. 요한은 보호자들을 설득하며 온돌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공기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기존 히터가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온도가 높아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초기에 조정을 거치면 해결됩니다. 요한과 기술팀은 즉시 히터 시스템을 조정하고 온돌의 온도를 약간 낮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제 해결은 비교적 간단했지만 이 과정에서 보호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날 밤 요한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어려운 점이 있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하지만 결국 온돌의 장점이 더 크게 느껴질 거야. 내일이면 모두가 이 문제를 잊을 걸. 요한의 말이 사실이길 바라며 저는 병원 숙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동을 다시 찾았을 때 분위기는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제의 병실에서 만났던 한 산모가 저를 보더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너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닥이 이렇게 적당히 따뜻하니 정말 편안하네요. 아기도 오늘 아침에 너무 잘 웃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온돌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불안했지만 이제는 이 따뜻함이 없으면 어떡하나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온돌이 단순히 실내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온돌은 기술적인 난방 시스템 그 이상이야. 사람들에게 따뜻한 바닥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주는 거지. 이런 작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도 점점 더 온돌의 가치를 배우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온돌의 장점은 기술적인 효율성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병동을 돌며 만난 환자와 보호자들은 온돌 덕분에 병원이 이전보다 더 안락하고 친근한 공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전에는 병원에서 환자들이 추위를 많이 호소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보호자들이 더 오래 머물고 싶어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환자들뿐 아니라 직원들도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을 나서며 저는 온돌이 단순히 난방 기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와 오해가 있었지만 결국 그 갈등을 통해 온돌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한에게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요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이제 온돌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노르웨이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기술로 자리 잡았어. 이런 변화는 모두가 조금씩 배우며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지.
이 작은 사건은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온돌이 단순히 효율적인 난방 기술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들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노르웨이 병원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온돌을 통해 경험한 변화들을 곱씹으며 병원을 한 바퀴 더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따뜻한 바닥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온돌이 이 병원의 환자들, 보호자들, 그리고 직원들까지 어떻게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닥에 앉아 놀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러그 위에서 뛰어다니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보며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풍경은 병원이 아니라 가정집 거실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바닥 덕분에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병원 환경에서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좋아했고 아이들 역시 병원의 차가운 이미지 대신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요한이 다가와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 내가 온돌을 도입하자고 했던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전에는 이런 장면이 없었거든. 다들 바닥이 차가워서 의자에만 앉아 있었고 병원에 있는 걸 더 답답해했지. 지금은 환자들도 보호자들도 오히려 이 공간을 즐기는 것 같아. 그의 말대로 로비는 마치 커뮤니티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보호자들은 바닥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놀며 보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로비가 이렇게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저에게도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병동으로 향하면서도 곳곳에서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바닥에 앉아 간단한 체조를 하고 있었고 다른 환자들은 따뜻한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병원이 너무 추워서 환자들이 항상 담요를 꽁꽁 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온돌이 깔리고 나니까 환자들이 바닥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죠. 심지어 보호자들도 바닥에 앉아서 환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을 읽고 있어요. 이렇게 환자와 보호자들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이 간호사의 말처럼 온돌은 단순히 병원을 따뜻하게 만든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의 따뜻함은 사람들 간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자연스럽게 정서적 교감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보호자들은 환자 곁에 더 오래 머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환자들 또한 그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산모병동에서 만난 한 보호자는 저에게 온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아기가 여기서 처음으로 밤새 울지 않고 잤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아이도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환경에서 지내니까 회복이 더 빨라지는 기분이에요. 병원이 이렇게 편안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산모병동의 또 다른 보호자는 한국에서는 이런 난방 시스템이 일반적이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병원이 많아지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온돌이 단순히 한 나라의 전통 기술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편 온돌이 병원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요한은 간호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점을 설명했습니다. 밤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특히 바닥의 온기를 좋아해. 전에는 긴 시간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해서 발이 항상 시렸다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덕분에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하더라. 심지어 교대 시간이 끝나도 병원에 더 있고 싶어 할 정도야. 직원들의 이런 변화는 병원 전체의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직원들이 더 여유롭고 따뜻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면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병원의 전반적인 환경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요한과 함께 병원 입구에 서서 다시 한번 병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온돌이 이렇게까지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 그냥 효율적인 난방 기술이라고만 생각했거든. 하지만 지금은 이 병원이 더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공간으로 바뀐 것 같아.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여기서 더 편안함을 느끼고 직원들도 일하기를 좋아하게 됐지. 온돌이 단순한 난방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온돌이 단순히 기술적인 장점을 넘어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안락함을 주는 도구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온돌은 병원을 물리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병원에서 봤던 풍경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돌이 한국의 전통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따뜻함은 단순한 온도를 넘어서 사람들 간의 연결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온돌은 그야말로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